캡틴박입니다. 오늘은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을 꼭 사야만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게임은 전 지구를 직접 가보지 않으셔도 이 게임을 통해서 풍경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 이제 막 그 야생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거를 낮게 비행하면서 감상하실 수도 있고, 카이로 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그 유명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직접 보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고,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비행기를 타고 계곡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멋진 풍경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뭐 저도 버킷리스트가 있지만 살아생전에 꼭 가서 보아야 할 경치들이라는 것들이 있죠. 나야가라 폭포도 있을 수 있고,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뭐 앙코르와트라든지 그런 세계의 그런 좋은 경치들을 직접 가서 보면 제일 좋겠지만,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느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그런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막 여행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살아생전에 꼭 가고 싶은 그런 멋진 외국의 어떤 도시를 방문하기 전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을 통해서 미리 한번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고편처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첫 번째 이유로 꼽았는데요. 용량이 하드 용량 150GB가 있어야지 되고요.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데만. 그런 멋진 전 세계의 멋진 풍경을 그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그 맵 용량이, 그 지도 용량, 풍경을, 그 시너리라고 해서 그 풍경을 재현하는 그 용량만 2PB라고 합니다. 이게 2MB가 아니고요, 2GB 아니고 2PB입니다. 1PB가 100만 기가바이트예요. 이거를 그 컴퓨터에다가 이 엄청난 양을 저장할 수 없으니까 그 우리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서 기본적인 골격 같은 거는 제 PC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불러오지만, 그 디테일한 클로즈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받아서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해상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초고속 인터넷 5G가 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질이 좋은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4만 5천 개의 공항, 200만 개의 도시, 1조 5천만 그루의 나무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사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비행 역학이나 물리학을 제대로 구현한 최초의 비행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전에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들은 용량적인 한계, 그리고 컴퓨터 성능의 한계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실제 비행 역학을 구현할 수 있었지만, 그 컴퓨터 성능의 한계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비행을 하고 그 이전에 비행 시뮬레이터를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실제로 이 정도 유격을 줘야지 이제 왼쪽으로 요만큼 선회를 하는데, 시뮬레이터는 약간 훌러덩 하는 느낌. 네. 그 센서빌리티를, 그 감도를 조정할 수 있긴 했는데, 감도를 조절을 해도 현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착륙 연습을 할 수는 있다곤 해도 정말 현실감 있게 할 수도 없었고, 고도가 내려가는 데 따라서 바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심한데, 그거를 구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 시뮬레이터. 근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용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현실적인 비행 역학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에서 연습을 하면 실제 비행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을 사셔야 되는 세 번째 이유, 현실감입니다. 정말 실제 지형 정보를 그 나사 쪽에서 이제 판권을 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진짜 계속 업데이트가 된대요. 실제 지형이. 오랫동안 살았던 쪽을 이렇게 상골 날아다니면 제가 가던 단골 식당 뭐 그런 것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저희 딸애가 다니던 어린이집 뭐 그런 것도 찾을 수 있는 거죠. 현실감 또 한 가지는 날씨를 제대로 구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날씨 옵션에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커스텀이 있고 그 라이브 웨더가 있어요. 라이브 웨더를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날씨를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비가 그쳐가지고 서울 저쪽 김포공항 쪽에 무지개가 딱 보여요. 그러면은 이 시뮬레이터를 그때 딱 틀어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딱 날아가면 그 똑같은 위치에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구름 모양도 정말 똑같은 구름 모양을 볼 수가 없대요. 계속 실제 바뀌는 거를 반영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라이브 웨더가 아니라 커스텀을 선택을 하게 되면 랜덤으로 해가지고 구름이나 그런 걸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을 사셔야 되는 네 번째 이유,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이게 이전 시뮬레이터에서 뭐 조종을 하면서 관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관제사 역할로 이제 둘이 음성으로 교신을 하면서 그런 플레이가 가능은 했었거든요. 조종사들이 동시에 날아다니고 그런 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동기 조종사들한테 뭐 내일 저녁 7시에 김포공항에서 떠갖고 제주공항 가는 비행 같이 가자. 그럼 이제 다 자기가 원하는 비행기를 골라가지고 같은 시간에 이륙을 해가지고 나란히 옆 창문으로 이제 친구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보면서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지금까지 가능하지 않았었는데 다음 달에는 가능해지겠네요. 플라이 시뮬레이터 2010을 사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비행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을 처음 배우려면 공부해야 되는 이론도 많고 뭐 항공 법규도 있을 거고 플라이 트레이닝 부분을 엄청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거죠. 비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이 트레이닝 코스를 시작을 해서 하시면은 처음 하는 튜토리얼을 몇 개 끝내고 나면 어느 정도 게임 플레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플라이 시뮬레이터 2020의 트레이닝 코스를 밟으시면은 웬만큼 정말 제대로 비행학교 다닌 것처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캡틴 박은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1997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비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비행을 배우는 시점에서 좀 가상체험을 해서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1995년에 나온 95 버전을 구해가지고 CD를 구매하고 또 조종관 뭐 그런 걸 구매를 했어요. 지금도 제 PC 책상에 있습니다. 이게 조종관인데 저는 트러스트마스터라는 제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회사에서 나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나오고 플라이 프로라는 회사도 있었고 로지텍에 나온 것도 있고 뭐 로지텍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트러스트마스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텍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비행기 세스나나 파이퍼 뭐 그런 거 연습할 때는 사이텍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객기를 연습하기에는 이게 트러스트마스터가 더 현실감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이 시뮬레이터가 처음 나온 건 언제냐면 1982년입니다. 이게 1982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원래는 제작 단계에서는 그 애플 컴퓨터용으로 제작이 됐대요. 개발자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빌 게이츠 회장이 너무 이 게임을 마음에 들어해서 지금은 윈도우 PC 버전으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에서는 구동이 안 되고요. 제가 해봤던 이 플라이 시뮬레이터 버전은 95, 98, 2000, 2002, 2004, 플라이 시뮬레이터 X 이렇게 6개 버전을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이 플라이 시뮬레이터 X였죠. 이게 14년 전에 나왔습니다. 14년 전에 나와서 14년 동안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던 건데 이제 드디어 14년 만에 2020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사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6가지 버전을 플레이 해봤고 제가 이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23년 동안 했더라고요. 23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절반 이상을 절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게임은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건 스탠다드 버전으로 해서 스탠다드 에디션 해서 미국 달러로 60불, 60달러에 사실 수 있고 그리고 중간 버전은 디럭스 버전 해서 90불 사실 수 있고 가장 고급자 과정 프리미엄 디럭스 에디션은 120불 미국 달러로 120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급 버전을 하면은 그 보잉 787 드림라이너 조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종하는 보잉 737은 없더라고요. 네. 보잉 747은 그 초급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이 왜 재밌는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 뭐 전투기 조종하는 게임은 확실히 재미있겠죠. 그런데 이런 총이나 미사일도 없고 그냥 비행기 갖고 이착륙하는 게임 뭐가 재밌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재밌냐면요. 약간 롤플레잉 게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은 뭐 학생 조종사로 시작해가지고 그럼 이제 뭐
택배 같은 거 이제 수송해주는 우편 배달하는 조종사,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처럼 그런 것을 하시다가 소형 제트기 부기장을 하다가 여객기 조종사가 됐다가 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개 비행기 조종을 하거나 심지어는 그 F1 레이스, 비행기 F1 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 레드불스에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장애물을 샥샥샥 피하면서 장애물을 열 몇 개를 통과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장 짧은 시간에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비행기 레이스 게임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걸 하면 재밌지 않으시겠습니까? 의문이 드실 거예요. 비행기 조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배울 수 있나요? 네, 일반인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만큼 이 게임이 쉽냐면요. 처음에 예전 버전에도 이 게임을 처음 딱 시작하면 이제 초경량 비행기에 딱 타 있어요. 엄청나게 긴 활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 그 비행기로는 이 활주로에서 한 5번은 이착륙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길고 넓은 활주로에서 옆에서 이제 교관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파워 넣고 파워를 넣으세요. 속도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종관을 자기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천천히. 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알면 첫 미션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높이고 조종관 기술을 자기 몸쪽으로 서서히 당긴다. 이렇게 쉽게 시작을 해요. 이 튜토리얼이나 이런 트레이닝 미션을 따라가시면 아주 쉬운 것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공항들이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 나옵니다. 히말라야, 이제 네팔에 히말라야가 있죠. 그 히말라야 산 등성이에, 산 중턱에 있는 비탈을 깎아서 만든 그런 공항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텐징 힐러리 공항이라고 하는데 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왜 위험하냐면 히말라야 말씀드린 산 중턱에 해발 2800m 고도에 있어요. 공기 밀도가 엄청 낮기 때문에 여기서 착륙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이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타는 737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게 2800m 하면은 9200피트니까 보잉 737은 여기서 이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 그 잔디밭으로 활주로를 만든 데가 있어요. 오시아나 공항이라고 거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착륙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잔디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조그만 공항들에는 잔디밭으로 활주로 마킹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잔디밭이 그냥 있어요. 거기 내리는 거고 어떤 데는 그냥 비포장도로 흙밭에서 이착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2020년 8월 18일 날 이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이 게임이 정식 출시가 되면 제가 구입을 해서 앞으로는 이 시뮬레이터에 있는 이제 플라이 트레이닝 같은 걸 제가 직접 해보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시뮬레이터를 구입한 다음에 어디 공항에서 어디까지 가는 비행을 뭐 제가 하는 거를 보고 싶으신 구독자님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것도 제가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플라이 시뮬레이터 2020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려봤고요. 네, 오늘 영상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과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하게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캡틴 박이었습니다.